자, 프린트물 여러분들 7페이지입니다. 어저께 폼에 관련된 기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출 유형 1을 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7페이지 프린트물입니다.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씨앗 있고 현황 폼을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로 하시고요. 자, 프린터 보시면 여러분들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 뒤에 보시면 본문 영역 모든 컨트롤이죠. 그럼 이제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될 거니까 먼저 모든 컨트롤 다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본문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게 눈금자가 있죠. 눈금자. 요 앞에 가셔가지고 화살표 나오면요. 클릭하시면 다 선택됩니다. 자, 그래 놓고 서식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리고 시기로 작성이 됩니다. 시기로. 수식은 입고 수량이 50 이상은 여러분들, 간단하죠. 대괄호 놓고 필드명은 입고 수량이죠. 대괄호 닫고, 거기 이상 경우 놓고 50. 이런 것이죠. 그러면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뭐, 우리 교재했던 거, 그것도 쉬워요. 그대로 입고 수량이 50 이상. 이렇게. 그리고 바로 밑에 여러분들, 서식 아이콘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뭘 거냐면 굵게 처음에 갔죠. 그 다음에, 밑줄은 세 번째 가짜입니다. 굵게 밑줄을 넣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면요. 지금 이 밑줄 대고 굵게 된 것은 입고 수량 숫자 데이터 보시면 다 50 이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50 이상이 아닌 경우는 뭐 굵게 밑줄 안 들어갑니다. 15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가시면 굵게 밑줄 들어간 거다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디자인. 자, 제가 요 파일은 요 폼은 닫아버리고요.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왜? 교재 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 기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씨앗 있고 현황 예제 있죠. 폼 이름이. 요거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죠. 데이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데이터 요거는 또 연결되다 보니까 요 데이터 가지고 연습하겠습니다. 자, TXT 수량 컨트롤에는 어떤 거냐면요. TXT 수량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냐? 자, 폼 바닥글에 여기에 언바운드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 잠시 연습을 할게요. 그러면 요거 선택해서 속성창을 띄우시면 야가 컨트롤입니다. 여기 뭐 할 거냐면 TXT 시야 코드 컨트롤에 어디에 시야 여기 TXT 시야 코드거든요. 여러분 속성창을 닫지 마세요. 요거 맞죠? 그럼 요게 입력된 뭐가 입력된 거냐면 포음복이라 바꾸면요. 요게 입력된 요것을 적 시야 요거죠. 요 시야 코드 요거. 요 시야 코드 컨트롤 입력된 시야 코드에 대한 수량의 합계를 표시할 건데 어디서 이 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냐면요. 주문 테이블에 가서 구할 거예요. 그럼 주문 테이블을 제가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주문 탭을 열었어. 그러면 여기도 시야 코드가 있고 수량이라는 필드가 있죠. 레코드 안에는 여러 필드가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txt 시야 코드에 입력된 시야 코드가 만약에 P0005라면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같은 레코드에 수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찾아가지고 수량의 합계를 어디에 표시할 거냐면요. 여기에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가 우리 도메인 함수인 dsum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문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하고 주문 테이블 안에 있는 시약 코드 필드하고 시약 입고 현황 예제 안에 있는 요 TXT 시약 코드에 입력된 데이터하고 같은 것을 찾을 거예요. 조건이. 같은 걸 찾아서 주문 테이블에 있는 수량을 시약 코드에 해당되는 수량을 액세스가 P0005 끝만 찾아가지고 숫자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요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잠시 요것을 우리 연속 폼으로 잠시 바꾸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고 요 소스가 연속 폼을 잠시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지시사항 없지만은 잠시 우리 어저께 잠시 배웠던 폼 전체 속성 창을 띄우시고요. 요 회색을 떠고 그리고 단일 폼 말고 여러분들 연속 폼으로 잠시 바꿔놓으세요. 연속 폼.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잠시 저장하고 폼 보기 하면 우리가 이 커스에 딱 갖다 대면 요 데이터 인식하거든요. 요 갖다 대면 요 데이터 인식하는 거예요. 요 데이터. 그럼 요 커스가 있는 요 시야 코드 컨트롤 박스 안에 있는 요 데이터가 어디 가서 주문 테이블의 시야 코드에 가서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합계는 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도메인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기출 유형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말고 제가 추가시켜 놨거든요. 기출 유형 1에서 여러분들 또 다른 문제를 보면 돼요. 요거 제가 두 개 넣어놨잖아요. 요건 조건부 시간이면 도메인 함수가 나오는데 지금 도메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메인 함수는 D가 들어가고요. 뒷섬 가로 열고 여기에는 필드명이고요. 여기에는 원본, 여기에는 조건입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 필기 시험에서는 대괄호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필드명. 원본도 마찬가지로 대괄호. 이렇게 넣는 건데 여러분들 참조로 실기에서는 요 대괄호를 안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을 빼버리면 되죠. 어, 필기에서 대괄호 들어가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실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원본에서 검색해서 해당 필드명에 대한 필드명 안에 데이터죠. 필드명 데이터에 대한 합계를 보는. 그러면 이 조건은 어떻게 넣느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메인 함수는 공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도메인 함수에서 출제되는 형태가 주로 기출에서 출제되는 도메인 함수들은요. 제일 많이 나왔던 함수가 뒷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뒷카운트, 개수 인원수가 하는 거, 뒷카운트. 그 다음에 비평균, AVG. 마지막으로 룩업이 있거든요. 룩업은 조회하는 거. 그래서 조회에서 첫 번째랑 레코드를 검색해서 표시하는 거거든요. 요 네 가지 도메인 함수가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도메인 함수입니다. 근데 공식은 똑같습니다. 야는 합계, 야는 개수, 야는 평균, 야는 조회. 어.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쓸 건데,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필드명을 알아야 되거든요. 필드명은 문제 보시면 일단 주문 테이블을 이용할 것도 있고요. 조건에 사용되는 필드는 시야 코드. 친절하게 나와 있네. 시야 코드 필드를 쓸 거고, 원본은 어디서 찾을 거냐면요. 주문 테이블에서. 조건은 뭐냐? 여러분들, txt 시야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와 같은 것을
주문 테이블에 어떤 필드에 가서 찾을 거냐면요. 시약 시약 코드인데, 제가 잘못했죠. 요거는 시약 코드가 아니고 수량입니다. 수량 합계니까 조건이 이제 시약 코드를 쓰라 이거죠. 그러면 조건 입력 순서가요. 필드명이 들어가고 이꼴 컨트롤명이 같은 걸 찾을 겁니다. 근데 요것은 여러분들 다 쌍따옴표로 묻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쌍따옴표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 필드명은 문제 속에 제시돼 있죠. 시야 코드를 쓰라 그 말이죠. 여기에는 시야 코드, 시야 코드 이꼴 어떤 컨트롤 입력된 거? TXT 여러분들 시야 코드 입력된 데이터를 요게 입력된 컨트롤 박스에 입력된 데이터를 요게 가서 같은 걸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같은 시야 코드 레코드 그 안에 수량 필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야 코드에 대한 수량 값을 다 갖고 와서 합계를 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딱 요 세 개만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것을 넣어보면 요것은 컨트롤 원본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것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 어디에 이 수량 합계를 표시할 거냐면요. txt 수량 컨트롤이죠. 그럼 txt 수량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런을 넣고 뒷섬을 넣겠죠. 그 다음에 필드명은 수량이 합계니까 수량이 필드명이고 합계를 구할 필드명. 원본은 어디서? 주문 테이블에 가라 이거죠. 여기 가서. 그 주문 테이블 안에 있는 시아 코드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해당 폼에 입력된 요 컨트롤에 입력된 값하고 같은 걸 찾겠다 이거죠. 자, 여기 조건. 발로다. 요렇게만 넣어주면 결과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순서만 요 공식 여기에 뭘 들어갈지만 아시면 돼. 그럼 여러분 지금 넌 뒷섬 하시고 어디서 여기서 언바운드 속성 시트 창 띄우고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요. 지금 요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수량, 주문, 시야 코드, 이꼴, 틱 시야. 야는 폼에 있는 컨트롤 이름이고요. 야는 어디에 있는 필드명이냐면 이 원본에 있는 필드명. 원본의 필드명은 학교를 구할 필드명하고 톡으로 써야 될 필드명이 여기서 쓰는 거예요. 원본에서. 그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야를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폼 보기 했을 때 일단 B0001에 커스를 두면 27, 그 다음에 P0005에 커스를 두보면 46 바뀝니다. 커스가 가면 요것을 검색하는 거예요. B0012가 뜨다 46이고요. P0011가 뜨면은 여러분 7이네. 결과적으로 B001은 27이 지금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들 또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포인트가 일단 공식을 외우셔야 되죠. 외우셔야 되고 필드명 학계를 구할 필드명 어디서 원본이 뭔지 조건에서 비교할 필드명하고 폼에 있는 어떤 컨트롤하고 비교하는 건지를 봐야 되죠. 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기출 유형 1이었고요. 넘어갈까요? 기출 유형 잃어버리겠습니다. 자, 요거 닫아버리고요. 기출 유형 1을 엽니다. 자, 영업소 이용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요. 자, 1번부터 볼까요? 폼 머리글이 비어있죠. 구역이. 여기에
제목, 레이블 가지고 제목 만든 것도 시험에 물론 잘 나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 밑에 완성된 폼을 보시면 제목이 중간 정도에 만들어져 있죠? 자, 일단은, 레이블 가지고 만들 겁니다. 컨트롤 그룹에 가가, 레이블 컨트롤이죠? 선택하고, 적당한 중간 위치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데이터 칩니다. 서울요금소, 요금소의 입구 여러분들 영업 소 관리. 그리고 여러분 이 데이터 입력했다면 제목 입력했다면요 속성창 띄우시고요. 컨트롤 이름 뭘 할 거냐면 LBL. 요 LBL은 소문자입니다. LBL 레이블 약자죠. LBL 여러분들 제목이라고 컨트롤 이름 입력하시고요. 여기 컨트롤 이름입니다. 글꼴 크기는 여러분들 11대 있죠. 20. 문자색 어두운 텍스트인데요. 문자색 만들어진 색깔이에요. 그래서 화살표 늘리면 만든 글꼴색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어두운 텍스트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텍스트. 만약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표준색이 나오면 점점점입니다. 점점점. 잠시 눌려보면 여기서 표준색, 뭐 빨강, 노랑 이런 거 나오면 여기서 하는 거고요. 혹은 테마색이 나오면 어디서 하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위에서 야 테마 색깔이 그 강조가 들어가면 요것을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만들어진 색깔을 선택하는 거니까 하자 돌리셔가지고 어두운 텍스트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 글자가 다 안 보이잖아요. 이거 보일 정도로 개체 크기를 여러분들 크기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글자가 보일 정도로는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위치는 대충 중간 정도 있죠? 중간 정도에 놓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놓고 가운데 정렬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서식해가지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들 0점입니다. 정렬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정렬이라는 말은 없는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렬하시면 안 되고 지장 없죠. 그래서 크기 조절만 하고 잘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죠? 혹시나 또 정렬할까 봐.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제목 넣었고요. 그리고 2번은 잘 보시면 지금 이 폼이 하위 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기본 폼과 하위 폼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 상태에서 잠시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시면요. 지금 이하가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108인데 밑에 108에 관련된 지역 코드 데이터가 일단 나오지 않습니다. 요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면 나중에 VB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그 지금 연결 필드는 지정은 안 돼 있어요. 아직. 근데 문제 보면 기본 폼과 하위 폼의 레코드 원본이 관계를 참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결 필드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문제는 관계 설정 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 여기 있는요. 기본 폼과 하위 폼에 대해서 연결 필드를 설정한 문제인데 문제를 보면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알아서 연결해라. 우리가 도사도 아니고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와 있죠. 앞서서 레코드 원본과 여러분들 이게 레코드 원본과 뭘 참조하라고 제시를 했어요. 원본 및 관계를 참조해서 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관계 설정할 때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테이블 작업하고 관계 설정할 때 꼭 저장해 놨어요. 저장을 해 놨거든요. 참조로 여러분 하기 전에 요거 잠시 닫고 그 데이터베이스 오가셔가지고 관계 창을 한번 떼어보세요. 요거 안 해놨으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지금 혹시나 결석했거나 만약에 빠졌거나, 안 그러면 안 했거나, 했는데 저장 안 했거나 하면 지금 여러분들 동행 목록과 지역 정보 테이블이 없다면 이걸로 추가하세요. 지금 안 돼 있는 분들. 그래 놓고 입구 아이디하고 지역 코드와 관계 설정을 하십시오. 안 돼 있는 분들. 그리고, 어,
요 관계는 항상 참조밀성 유지, 모드 업데이트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것은 앞서서 관계 설정 문제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혹시 안 하신 분들 지금 하세요. 해야 됩니다.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행 목록과 지역 정보 테이블에 동행 목록은 입구 아이디 필드, 그다음 지역 정보는 지역 코드와 조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테이블이 각각의 아까 폼에서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 혹은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이 돼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닫고 다시 영업소 영관리를 다시 디자인부. 자, 여러분들, 얘는 한번 확인해 드리면요. 이 기본 폼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드리면 회색을 더블 클릭. 그럼 지역 정보죠. 그죠? 그리고 하이폼 레코드 원본은 요 안에 하이폼 안에도 이동 막대가 있거든요. 여기 하이폼 안에 회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요. 통일 목록이잖아요. 아까 관계 설정과 연관성이 있죠. 이렇게 관계 설정 시 사용했던 필드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연결 필드는 그럼 어떻게 설정하느냐? 설정하는 방법은 하이폼 속성 시트 창에서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이폼 요 개체를 먼저 선택 후 속성 시트 창을 띄어야 됩니다. 이거 설정해야 되거든요. 연결 필드는 어디서 하느냐? 하이폼 개체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하이폼 개체는 이겁니다. 여기 하이폼 개체죠. 틀을 선택하면 주황색이 되죠. 속성창 제가 닫지 말했어요. 닫았다면 여시면 되는 거고 속성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하이폼 하이 보고서 개체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 여기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절한 필드가 나오면요. 이게 하이 필드 연결기거든요. 아이콘이. 이거 눌리면 자동으로 필드가 인식합니다. 눌려볼까요? 요렇게. 우리가 안 쳐도 액세스가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안 쳐도 된다는 소리죠. 연결됐죠? 그리고 닫기. 저장하고 폰보기 하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연결할 때 방금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지역 코드와 기본 필드, 하이폼에 있는 필드입니다. 하이폼 안에 있는 필드는 입구 아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본 폼의 기본 필드, 즉 기본 폼의 필드는 지역 코드인데 우리 소스 보시면 지역 코드가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야를 선택을 했다면 나오는 게 아니고 야는 여러분들 나중에 VBA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선택해도 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VBA하고 이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연결 필드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코드 원본 및 관계를 참조해서 알아서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라 하면 하이폰 개체를 선택 후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 버튼 있죠? 하이필드 연결기입니다. L 클릭하면 프로그램 알아서 기본 필드 연결하고 하이필드 연결하고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이것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설정했다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나중에 이 그림을 똑같이 VB 하면 똑같이 됩니다. 지금은 요렇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하이폼의 바닥글 가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 하이폼 안에 바닥글은 하이폼 안에 보시면요. 안에 보면 이동막대가 있죠. 안에 보면 야가 바닥글이죠. 언바운드 한 개 보이시죠? 그럼 요 바닥글에 하이폼 안에 바닥글, 폼 바닥글. 거기 언바운드를 선택하고 요게 속성창 보시면 야가 TFT 통행 차량수입니다. 여기에 뭐 할 거냐면 그림과 같이 컨트롤 원본과 형식 두 가지를 한 소리예요. 설정을. 만약에 그게 9가 나오면 9건이라는 글자를 붙이고요. 0이 나오면 0건, 0도 표시하라. 그 말인데 일단은 개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요. 우리 카운트 별표입니다. 그래서 난 하시고 직계함수죠.
카운트 별표를 하게 됐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여기 한 개 더 있습니다. 형식도 설정하는 이유가 뒤에 건자라는 글자를 붙여야 됩니다.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0을 쓰시면 돼요. 샵을 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0을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샵을 하지 말고 형식의 0건 그러면 액세스가 통화기호 관계 들어갈 거예요. 엔터 치고 그러면 0 통화기호 글이 들어가죠. 원래 우리가 통화기호를 넣어줘야 되지만 통화기호가 들어간 이유가요. 액세스는 뒤에 이 글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앞에 통화기호를 넣거든요. 얘를 표시하기 위한 기능이다. 액세스에서만 쓰는 거예요. 만약 AR을 안 넣으면 액세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다면 저장하고 폰복. 지금은 0건 이렇게 나오고 0건. 여기까지 요거 VBL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0건. 그러면 잘 된 겁니다. 야가 인식이 안 되는 바람에. 자, 일단은 0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거만 아시면 안 되고요. 다른 패턴이 있는데요.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오. 이것은 형식과에 나왔죠. 원본에서 하되 똑같이 영건, 건자 붙여난다면요. 형식이라는 속성을 설정해라는 제시사항이 없을 때 그때는 and 문자열 결합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넣으시고 카운트 별표 뒤에 and 건 이렇게 형식이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고 형식이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면 야를 붙인다는 거. 이런 아주 간단한 부분도 작은 부분도 알고 가는 수험생하고 모르고 가는 수험생하고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설정이라는 게 나오면 이렇게 가야 되지만 야가 없으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좀 더 고급적인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일단 요 간단한 두 가지를 먼저 알아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기 보시면요. 요거는 통행 차량 보기 폼이거든요. 이건 닫고. 통행 차량 보기 폼을 디자인 보기. 자, 문제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좀 특이한 겁니다. 할인 구분이라는 여러분들 폼 보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할인 구분 안에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입력된 것도 있죠. 우리 이 조건부 서식은 할인 구분 값이 널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어 있지 않는 경우 레코드만 서식을 넣을 거예요. 이런 부분. 어떻게 모든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붉게 기울이 꼴러라. 그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어째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넣는 거죠. 텍스트 관련. 여러분들 이게 다 텍스트 상자거든요. 그래서 본문 앞에 눈금자에서 하살표 나오면 클릭 다 선택하고요. 똑같이 서식 가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시기로 바꾸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못합니다. 왜? 다른 게 나면 못하거든요. 쉬운 줄 알았더만은 요리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할인 구분이 널이 아닌 경우는 여러분들 널은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할인 구분이 여러분들 is 널은 비어 있는 거고 부정은 is not 널입니다. not이라는 부정 연산자가 들어가야죠. 비어 있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is는 여러분 우리 엑셀 할 때 select case 부분 할 때 is는 같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비어 있는 거와 같다. 그죠? 그러면 비어 있지 않는 거와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다 보니까 잘 알아놓으시고요. 반대는
할인 구분이 비어 있는 경우만 넣으라 하면 이제 이전월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비어 있지 않다면 not이 들어가. 비어 있는 하면 부정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전월. 요 두 가지 같이 외우면 되죠. 지금은 요거 쓰시면 되고. 자, 지금 그래서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어디에 요게 조건 요게 입력하면 되죠. 자, 그래서 할인 구분은 대괄호 띄우고 is 띄우고 not 띄우고 널. 자, 그리고 야를 제가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은 뭐 넣을 거냐면 굵게 기울임. 두 번째가 기울임입니다. 자, 다 끝났고 확인. 그러면 이전얼인 경우, 피했지 않은 경우만 들어가더라. 확인을 해볼까요?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에서 확인 가능하죠? 그런데 피했지 않는 경우만 굵게 기울임 됐죠? 그죠? 자, 피했지 않는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네. 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를 좀 할 텐데요. 교재를 봅니다. 해당 요거는 저장을 잘 해놓으시고요. 자, 교재 보고서하고 이제 책은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까지 하고 책은 볼 필요가 없거든요. 프린트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6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로컬 디스크시로 가셔가지고 2024 크말1급 액세스 작업할 요번에는 3장 출제형 공일 들어가서 출제형 공일 문제 열어놓고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출력용 개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점 몇 점이고요. 조회는 구입에 관련이고요. 출력 기능은 보고서. 문제 3번이거든요. 1번 문제는 쉽습니다. 보고서 완성한 문제 쉬워도 여러 가지 기능이 속성 설정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섯 문항에 3점, 15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기본 점수는 절대 나와줘야 돼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VBA 5점짜리 여러분들 프린트로 수업하기로 했죠. 이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도 책에 있는 뒤쪽에 있는 기출문제 내용이에요. 기출문제를 푼다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 완성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15점 위에서 일단은 출력용 개체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디자인 보기, 보고서는 조심할 거 확인할 때는요 인쇄미리 보여요. 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보고서는 중요한 것은 구역 파악이 잘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은 항상 뒤쪽에 완성글을 넣어놨는데 그렇게 이분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뭐 제가 교재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요 출판사의 저자분의 마음이니까 넘기시면 또 뒤로 넘어가야 되고. 그럼 잠시 71페이지를 보시면 완성된 그림부터 쫓겨나게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요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결과 그림이 있죠. 71페이지 2번 설명 오른쪽에. 요 그림은 원래는 사실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68페이지 문제 밑에 넣어놨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제가 기출하고 똑같거든요. 라면. 그런데 뭐 일단은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또 설명하면 되니까 구역을 이걸 딱 봐서 여러분 참조로 이 구역이 무슨 구역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필기 시험에도 구역 시험에 꼭 나옵니다. 필기에도. 이 구역 설명이 우리 교재는 69페이지 팁에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같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고서 구역 순서는 총 7가지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구역은 보고서 머리.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부분.
그래서 주로 시험에서는 보고서 제목을 만드는 거. 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은 두 번째에 오는 구역입니다. 야는 매 페이지마다 출력 항상 위에 머리글이니까. 그죠? 주로 이게는 배치되는 컨트롤들이 적 제목, 필드 제목, 랩을 가지고 제목 만들었던 거 넣기도 하고요. 보고서 제목을 넣기도 합니다. 이건 시험용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보고서 제목은 여러분들 참조로 보고서 머리글을 넣는 게 정석이에요. 실무에서는. 근데 여러분 보고서 제목을 매 페이지마다 출력을 하고 싶으면 위에 페이지 머리글에 만들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간혹 이 문제가 나온 적은 있거든요. 보고서 머리글에 보고서 제목을, 아니, 보고서 머리글은 안 나오고, 보고서 제목을 매 페이지 상단에 출력되도록 제목을 랩을 가지고 생성하시오. 요렇게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요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페이지 머리글에는 참조로 몇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부분이고 위에 그룹 머리글은 여러분들 그룹 설정을 하면 이 그룹 머리글 구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룹 설정 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구역입니다. 보고서는 항상 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바닥글은 그룹 설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구역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바닥글 표시 누르면 표시되는 기능이에요. 그룹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머리글은 나오더라. 그룹 머리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역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룹 머리글에는요. 그룹 설정한 필드명을 넣고 혹은 다른 필드명도 같이 결합시켜서 출력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우리가 텍스트 상자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필드명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다른 필드명과 같이 결합해서 결합시켜서 출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언바운드 컨트롤로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시험에서.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레코드 본문 가서 이제 우리가 이 필드명을 설정하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필드 제목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필드 제목을 그룹 머리글에 집어넣으면 야는 매 페이지 위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룹이 바뀔 때마다 필드 제목은 한 페이지에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바뀔 때마다 제목이 표시됩니다. 요게 놓음. 그래서 페이지 머리글에 놓으면 딱 한 번 제일 위에 페이지마다 제일 위에만 출력되지만은 그룹 머리글에 필드 제목을 넣으면요 그룹이 바뀔 때만 나오더라.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본문 구역은 실질적인 레코더가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닥글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시험에서. 표시하라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표시가 돼 있고 언바운드로 개수, 합계, 평균 이런 것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룹 바닥글은 집계함수를 표시하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계함수는 꼭 그룹 바닥글에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참조로 그룹 머리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 밑에, 맨 밑에 나오는 거고요. 매 페이지 아래에.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특히 날짜는 랜덤으로 나오더라도 페이지 번호는 시험 문제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실무에서 페이지 번호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는 늘 나온다 보면 돼. 야는 주로 가운데는 오른쪽에 언바운드 컨트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다 가서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고서 바닥글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거예요. 표시. 아래에. 요것도 집계함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조로 그룹 바닥글에 집계함수 쓰고 이제 결과를 봤을 때하고 보고서 바닥글에 집계함수 쓰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야는 그룹별 집계고요. 야는 전체적인 합계나 개수나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만들면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룹 바닥글에 집계함 쓰면 그룹별 집계라고 합니다. 틀립니다. 자, 요것을 미리 알아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우리 소스 이랬지 않습니까? 보고서 책 보시면 부서별 평가해랑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지금 그룹 정렬 창이 보이는데 우리 잠시 요거 숨길까요? 요 위에 보면 그룹화 및 요약 그룹에 요거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클릭하면 숨겨집니다. 원래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표시할 때는 그룹화 및 정렬 누르면 표시가 되고 누르면 숨기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숨기겠습니다. 자, 우리 구역 볼까요? 보고서 머리글 보이죠? 페이지 머리글. 우리 소스는 페이지 머리글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속 코드 머리글은 시험에서는요, 그룹이 한 개 돼서 나와요, 거의. 예, 그룹 설정된 필드명입니다. 부속 코드로. 야가 그룹 머리글이고, 언바운드 지금 보이잖아. 여기 이제 설정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본문. 그 밑에는 그룹 바닥글. 참조로 그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룹된 필드명 머리글이 그룹 머리글이고요. 야가 그룹 바닥글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 보고서 머리글. 7가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구역이 잘 봐야 돼요. 자, 포함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하기 전에 보는 방식 조심을 했어요. 보기라는 그룹에 보기 밑 화살표 있죠? 이거 눌리면 디자인 보기 빼고 우리 출력 결과를 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서 보기, 인쇄미리 보기, 레이아웃 보기. 보고서 보기하고 레이아웃 보기는 페이지 구분 없이 한 화면에 다 나오고요. 인쇄미리 보기는 페이지를 구분해서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출력된 결과 그림은 어떤 형태로 보인 거냐면 인쇄미리 보기 그림이거든요. 꼭 여기로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미리 보기를 잠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폼처럼 필드는 연결되어 있는데 인식을 못해서 네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고서 즉 레포트 오브 설정이 잘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 부에 갈 때는 키보드에서 ESC 참 여러분들 인쇄 미리 보기 했다가 결과 보잖아요. 쌤 ESC 말고 딴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면 돼. 근데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키가 ESC 키거든요. 키보드에서. 이건 편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서도 레코드 원본이 있어야지만 데이터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회색을 더블 클릭. 속성창 떠 있는 분들은 한 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고서 전체 속성창이 떴어요. 여기에 레코드 원본이 있죠. 우리 또 모드 탭 똑같이 모드 탭 잘 겁니다. 여기에 보면 눌리가지고 직무 평가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라. 설정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해보세요. 이제 데이터 나오잖아요. 나오죠. 자, 다시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갈 때 ESC 디자인 보기입니다. 자, 요까지가 레코드 원본이었고요. 자, 2번은 정렬이 시험에 꼭 또 나와요. 정렬이. 정렬하고 그룹은 어디서 하느냐고 잠시 숨겼잖아요. 여기서 하는 그룹 또는 정렬은 이 아이콘을 쓰더라. 그룹화 및 정렬. 클릭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 교재는 그룹이 뭐 미리 돼 있습니다. 부속 코드로. 그런데 정렬을 할랬다면 원래 정렬 추가 눌려서 요 밑에 정렬을 들어가거든요. 우리 교재 소스를 미리 또 평가 연도 필드도 올려놨어요. 우리 뭐만 바꾸면 되냐면 책 보면 평가 연도는 오름차순 하지 말고 내림차순 해랬죠. 내림차순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조로 실제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기출에서는
이하가 요 위에 있어요. 요거는 없고, 요 위에만 한 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주로 이런 패턴이 아니고요. 요 부속 코드를 기본으로 가고, 2차 정렬로 정렬 추가 늘려서 선택했던 필드가 요 밑에 하위로 여기 들어가거든요. 야가 1차 정렬, 야가 2차 정렬이에요. 요런 시험이 주로 기출입니다. 우리 소스는 야가 위로 올라갔네요. 야가 우선 정렬이 됩니다. 이러면 위치가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내림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창은 할 일이 끝났거든요. 띄어놔도 관계는 없어요. 숨기고 싶으면 그룹화 및 정렬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요. 숨겨집니다. 음. 자, 여기 정렬 끝. 간단하죠? 그러면 뭐가 됐다 소리입니까? 자, 잠시 인쇄미로. 요 평가 연도를 잘 보세요. 2022죠. 그러면 쭉 내려오면 지금 그룹이 바뀐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그룹 설정된 부서 코드를 작업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부서 코드가 안 나오잖아요. 좀 이따가 표시가 될 겁니다. 야가 2020. 또 내려가면 2020 가다가 1페이지가 끝났어요. 총 3페이지 분량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는 이것도 탐색 단추입니다. 다음 페이지 화살표 요거 눌리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연도를 잘 보세요. 2020 내려오다가 2019네. 그러니까 내림이 잘 된 거죠. 내림은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 오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이제 연도가 작은 게 나오죠. 내림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차 잠시 본 거고요. 키보드에서 ESC.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바꿔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3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부속 코드 머리글이 이하가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그룹 설정에 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탁 그룹된 필드명이 딱 들어가진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근데 우리 지금 언바운드 한 게 보이시죠, 이게? 요게 문제 3번인데요. 요 언바운드 컨트롤 이름이 뭐냐면 속성창을 보시면요. 야가 컨트롤 이름이에요. 이 컨트롤 이름. 항상 여러분들 나중에 액세스 같은 경우는요. 이 컨트롤 이름을 잘 봐야 돼요. 엉뚱한데 작업하면 안 되거든요. 야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요 컨트롤에 부서명도 표시하고 괄호 열고 부서 코드 데이터도 같이 표시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부서명과 부서 코드는 필드 이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서명이 총무부이면 총무부, PTE는 뭐냐면 부서 코드 필드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것은 두 필드를 요게 같이 표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문자열 결합 연산자인 AND 연산자가 들어가요. 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야는 어디 있는 필드냐면요. 부서명, PT는 어디 있는 필드며 부서 코드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는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덩어리 하나, 야 하나, 가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문자니까 쌍따비 넣어가지고 둘, 야는 필드명 넣어주면 되고 셋, 가로 닫기는 거 네 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중간에 엔드를 넣어가면서 결합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엔드는 뒤에 것을 결합시키는 결합 연산자죠. 뒤에 항상 앞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엔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풀을 칠한다. 풀칠을 해야지만 야가 붙죠. 그죠? 풀칠을 돼야만 야를 붙이기 위해서 앞에 풀칠해야지. 그죠? 엔드를 넣어줘야지 야가 붙죠. 엔드 개수 살기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컨트롤 업무 가시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넌을 넣고 부서명 대괄호 넣어주시고요. 엔드 야는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넣어줘야 돼. 그래야 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엔드 부서 코드는 필드명입니다. 대괄호 안에 부서 코드 또 엔드 왜 마지막으로 괄호 닫기는 거 문자 만들어줘야 되죠? 쌍따옴표 안에 닫기는 괄호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는. 지금 함수도 안 넣는데 왜 는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야, 연산자. 연산자가 들어가거나 함수가 들어가면요. 꼭 는으로 시작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는을 빠뜨려 먹어요. 잘. 왜냐하면 그래서 답이 안 나오거나 막 결과가 없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는을 꼭 기억하세요. 자, 요거 내가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 그럼 이제 제대로 이제 나옵니다. 요거 언바운드. 참 여러분들 요 언바운드 박스 안에 커스가 들어가거든요. 요 안에서 막바로 치면 요게 입력을 해도 야가 컨트롤 원본입니다. 좁을 때는 여기서 여러분 요거 말고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죠. 막바로 쳐도 야가 컨트롤 원본이 치는 거와 똑같아. 똑같습니다. 자, 잘했다면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제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실 PT01 홍보실 부속 코드는 PT01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이 우리 뭘로 그룹되어 있는 건가? 요 문제는 얘는 부속 코드로 그룹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속 코드가 이겁니다. 얘가 여러분들 부서명이고 그러면 부서 코드로 그룹되니까 그룹이 딱 바뀌죠. 이렇게 딱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PT02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구역을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요것은 어떤 구역이냐면 보고서 머리글. 이 구역은 요까지는 그룹 머리글이에요. 무슨 페이지 머리글이 없습니까? 아까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페이지 머리글에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소스 이렇게. 아무 컨트롤도 안 넣어놓았어요. 요 소스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구름 머리글이거든요.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야가 구름 머리글이에요. 야가 요소까지 구름 머리글. 야는 보고서 머리글. 그리고 내려오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데이터 레코드 쭉 나오잖아요. 요까지가 본문. 여기 그룹 바닥글입니다. 여기 그룹 바닥글이에요, 여러분들. 또 글이 바뀌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구름 머리글, 본문, 그룹 바닥글, 이렇게.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에 나오는 들어가 있죠. 우리 소스가. 페이지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구역도 마저 보여드리면 내려와서 이 구역이 마지막으로 페이지 바닥글. 이렇게 구역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설정했던 작업을 이해하려면 구역을 위치를 알아야지만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하부터 잘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는 뭐냐면요. 그룹 머리글에서 언바운드 텍스트 안에 두 필드를 연결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또, 4번은 이제 집계함수 넣는 거거든요. 요 보시면 본문 바로 밑에 요 바닥글이 그룹 바닥글이에요. 그럼 이게, 집계함수 3개를 넣을 건데, 언바운드 3군데에 집계함수 넣을 건데요. 야는 그룹별 집계가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인원수의 언바운드 있죠? 거기 책 보시면 컨트롤 이름이 txt 인원수거든요. 그럼 속성창을 보시면 컨트롤 이름이 맞죠? 자, 여기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인원수는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카운트 별표로 주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넣어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카운트 별표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개수 몇 개 나오는지 잠시 볼까요?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여러분 보시면 왜 그룹별 개수냐면 그룹별로 홍보실 사원은 9명. 그 다음에 그룹별로 총무부는 3명. 하나, 둘, 세 개니까. 그렇게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보고서는. 그래서 보고서는 그룹이 생리고. 그래서 그룹이 당연히 나옵니다. 자, ESC.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언바운드가 또 두 개가 더 있죠. 평균을 구할 건데 첫 번째 언바운드는 TXT 업무 평가 평균이고요. 이름이 속성창 보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언바운드 같은 경우는 선택해 보면 TXT 행동 평가 평균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평균을 구한 후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돼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빠졌냐면 기출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잘 하지 않고 컨트롤 이름이 당연히 업무 평가 평균이라는 컨트롤 명이니까 이걸로 평균을 알아서 구하라. 그런 문제는 잘 제시하지 않고 시험에서는 정확한 필드를 제시합니다. 업무 평가, 업무 평가 필드 및 행동 평가 필드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제시하게 돼 있어요. 어,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이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필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보고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경우가요. 이 언바운드 바로 요 업무 평가 밑에 있잖아요. 얘는 행동 평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업무 평가와 행동 평가의 평균이구나. 그렇게 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지만.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 AV7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는 카운트고 했고요, 방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언바운드는요, AVG를 써서 앞에 너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 평가, 대괄호를 안 넣어줘도 들어가죠. 요번에는 소수 자릿수 1까지 같이 지정합니다. 이거 입력하고 밑에 소수 자릿수 막바로 1로 입력하면 돼요. 하살표 늘려서 1로 설정해도 되고, 직접 1을 입력해도 되고, 그리고 요걸 하셨다면 야를 복사해서 옆에 언바운드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업무를 행동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야도 소수 자릿수 1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만 해주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은 뭐 한두 번 해보면 다 아는 부분이니까, 그죠? 요거만 잘 해가면 되죠. 저는 한번 해보면, 자, 첫 언바운드는 여러분 업무 평가에 대한 평균이죠. 그리고 밑에 소셜일수 자동돼 있는데 1로 막바로 치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바운드 선택하고 복사했으면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업무를 여러분들 지우고 행동이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수 자릿수는 1. 자, 두 가지를 다 했는데요. 각각 이렇게 했고 옆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그러면 저장하고 인쇄밀보 확인하면요. 56.8, 61.2 이렇게 공보실이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잘 된 거. 뒤에 완성 그림도 있는 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5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요 화면을 잠시 닫지 마시고요. 문제 보시면 부서 코드 머리글이 반복 실행되도록 이것을 설정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고서에서 쭉 보면 1페이지 내용 쭉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면 요 밑에 보면 영업부 PT공사라는 영업부 사원은 서혜성과 박상임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명 더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이용준이.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요 밑에는 구름머리걸 시설관리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야는 위에 구름머리걸 내용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구름머리글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이전에 요 있던 구름머리글이. 그럼 얘를 요것처럼 요게 똑같이 표시해주면 이 사람이 어떤 부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안 가면 또 1페이지 넘겨야 되잖아요. 출력했을 때는. 그래서 이 구름머리글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 실행하시면 요게 구름 머리글이 나와요. 영어보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디서 하냐면 ESC 요것은 그룹 머리글 구역에서 해야 돼요. 속성상 이게 떠 있다면 그룹 머리글 구역만 한 번만 클릭하면 되고요. 안 떠 있는 분들은 더블 클릭. 그러면 선택 유형이 그룹이거든요. 구역이거든요. 그룹 머리글 맞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에게 반복 실행 구역이 있죠. 이해를 해주죠. 예. 이해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보시면 키워드가 반복 실행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반복 실행 구역을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장하고 인쇄 미루보기 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이 페이지로 그럼 아까 없던 구름머리글 내용이 요게 나오네요. 이게 반복 실행 구역 속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러분들 출제 유형기를 한번 풀어봤고요. 넘기시가지고 완성된 것은 71페이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닫기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완전 정복 01 72페이지입니다. 소스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서별 판매익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똑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1번은 조금 전 똑같습니다. 레코드 원본은 보고서 전체 속수에서 해야 되거든요. 회색 부분을 한번 클릭, 더 있으면, 안 더 있으면 더블 클릭. 그럼 보고서 속성 창에서 레코드 원본 가셔 하면 되죠. 눌려가지고 레코드 원본은 판매 내역이죠. 판매 내역 선택만 하면 됩니다. 자, 2번 정렬 순서 나오죠.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룹화 및 정렬 아이콘을 클릭. 자, 그룹은 항상 한 개 돼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렬추가 직접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보통 기출 패턴이죠. 도서명을 기준으로 도서명 조문일자 조문처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이죠. 일단은 도서명은 내림으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참조로 그룹 설정하더라도 정렬이 되거든요. 기본으로 들어가요. 오름으로. 요즘 내력을 바꿔놨어요, 일부러. 오름으로 바꾸시오. 두 번째 정렬은 정렬 추가 눌려가지고 필드를 주문 일자를 선택하세요. 그럼 2차 정렬, 야가 1차 정렬, 야가 2차 정렬이라고 보면 돼요. 오름차순, 손댈 거 없습니다. 정렬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오름으로 설정되거든요. 정렬 추가 한 번만 더. 세 번째 필드는 주문처입니다. 주문처, 야가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이라고 보면 돼요. 다 오름이니까, 야는 필드명만 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요거 잠시 숨길까요? 눌리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정렬 끝났고, 3번은 보고서 바닥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기함수 넣으면 이 보고서 바닥글을 확인할 때는요, 맨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해서 확인해야 돼요. 결과를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미리 아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언바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바운드 선택하고 속성 창에서 여러분들 컨트롤문 가서 야는 각각 세금과 판매액의 총합계, 합계를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서 면하시고 썸, 합계니까 썸. 발로 열고 뭐 배가로 안 넣어도 들어가니까 필금액만 치겠습니다. 세금 발로 넣고. 그리고 여러분들 엔터 치면 세금 앞뒤로 대가로 들어가죠. 야를 복사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언바운드 선택하고 속성 창 컨트롤 원본에서 갖다 붙이고요. 세금을 지우고 여러분들 판매이익이라고 필드명만 변경하면 되겠죠. 판매이익.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저장하고 인쇄 미르보기. 여러분 맨 마지막 페이지 넘어갈 때는 요게 탐색 단추에
요 아이콘 있잖아요. 삼각형 있고 바가 쫙 새로 여기 마지막 페이지 동안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총합계 레이블 나오고요. 오른쪽 가볼까요? 요 금액이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세금은 다 구해봤더만은 총 집계가 348만 1,200원. 판매익은 6,614만 2,800원.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 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 끝났고요. 4번, 5번은 늘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날짜는 사실 시험에 80%늘 나오고요. 거의 바닥글 그게 페이지 번호는 100%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은 페이지 바닥글 보면 왼쪽 원주로 시험에 나올 때는 날짜 부분이고요. 언바운드가. 페이지 번호는 주로 가운데나 오른쪽 언바운드 되어 있는 다 페이지 번호 설정하는 언바운드입니다. 그러면 4번은 왼쪽에 있는 언바운드 있죠? 페이지 바닥글 구역에. 야를 선택하면 속성창 보시면 날짜 맞죠? 요때 우리 예전에 배웠던 테이블 할 때 됐었죠? 자, 여러분, 현재 날짜는 데이트 쓰면 되겠죠? 근데 함수 다시 설명드리면 오늘 날짜를 추함수는 데이트, 오늘 날짜와 시간은 now, 시간만 하는 건 time. 요거 세 가지는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거 왜 안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 날짜 넣을 건데 형식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는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넣은 데이트 하면 되죠? 시험에서 지금은 이 문제는 나오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이것 때문에 항상 기출에서는요, 요 말이 나와요. 오늘 날짜만 표시되는 함수를 사용하시오. 일부러 요걸 딱 제시합니다. 그럴 때 now 쓰면 틀려요. 이 말이 나왔을 때 반드시 데이터만 써야 돼요. 어, 이게 없으면 요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냥 데이터 쓰겠습니다. 시간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는 넣고 가면 돼요. 어디에 컨트롤 번 연하시 가지고 DAT 발로 열고 닫고 밑에 형식이 있거든요. 우리 하설표 늘려볼까요? 날짜하고 요일까지 나온 형식은 보니까 자세한 날짜네요. 요거 자세한 날짜 야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할까요? 일단 요거 먼저 하고 데이트하고 밑에는 자세한 날짜 확인해 볼까요?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내려오시면 오른쪽 밑에 보면 오늘 날짜 하고 요일이 잘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마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우선 보고서에서는 뭐가 또 잘 나오냐면 직접 형식을 정하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 날짜와 시간 형식 기호 좀 알려드리면요. 날짜 관련은 엑셀하고 똑같아요. Y, 년, 월은 M, 일은 D. 요일을 한글로 표시할 때는 A를 세 번 넣으면 월, 네 번 넣으면 월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여기에 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일이 있어도 여러분 15년 11월 12일 갈로 열고 금 이런 형식은 없잖아 또. 그럴 때는 여러분 A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엑셀과 똑같아요. A를 세 번 넣으면 요일을 한글로 표시하는 형식 기호거든요. 네 번 넣으면 단어. 이것도 꼭 알아놓고 하셔야 돼요. 요거 외워놓으시고요. 시험은 나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좀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비주얼 베이직 할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요. 시간은 C는 H인데 V는 N입니다. 엑셀에서는 M인데 minutes. XS는 N입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초는 S. 12시각제로 참조로 잠시 전부터 보여드릴게요.
시간은 여러분 보시면 간단한 자세한 시간, 보통 시간, 간단 시간이 있죠. 시간 보면 세 가지 형식밖에 지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고서는 한글로는 나와요. 영어가 없습니다. 영어가 또 시험이. 한글을 외울 필요 없고요. 영어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로 12시각제로 소문자 나올 수도 있고 대문자 나올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슬래시입니다. 요거만 넣어주면 12시각제로 소문자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대문자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기준에서 잠시 보면 12월 오늘이 3일이잖아요. 동상 우연찮게 화요일 맞고 시간은 안 맞네요. 9시 25분이니까요. 자, 요렇게 출력해라 라고 했을 때는 요 형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원본에 시간까지 나왔으니까 데이터 못 쓰죠. now. 그리고 네 자리 네 개. 월 기본적으로 두 번. 말이 없으면 D도 두 번이죠. 그죠? 두 자리니까 요일이 나왔어요. A를 세 번. 12시각제인데 이제 한글이 아니고 영어입니다. 대문자 AM/PM. C는 H. 자, 분이 N입니다. M을 넣으면 안 돼요. 요거만 조심하시고. 자, 요거 25분이니까 M 두 번 넣으면 안 돼요. N 두 번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자, 요럴 때 형식 기호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요. 자, 잘 배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것은 나중에 이런 문제 기출에 나올 거니까 잘 참조하시고요. 지금은 요겁니다. 우리 문제 요걸로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아까 확인해 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은 페이지 바닥글 오른쪽에 보시면 언바운드 한게 돼 있죠. 여기는 페이지 본. 자,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속성 시트 참고하면 맞죠? 자, 요건 함수 두 가지 또 외우셔야 되는데요. 페이지 번호는 시험에서 유의점이 유의사항이 뭐냐면요. 띄어쓰기 잘 틀리는데요. 일단 현재 페이지 번호 함수는 페이지 대괄호 안에 전체 페이지 수 함수는 페이지 S 복수입니다. 요거 두 가지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and와 같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페이지 수도 주로 늘 나오거든요. and는 왜 쓰냐? 요렇게 결합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슬래시 5가 지금 우리 이호 문제는 붙여져 있죠. 슬래시가. 그러면 현재 페이지 번호고 전체 페이지 수거든요. 그러면 야도 넘이 들어가고 페이지 요거 소문자 쳐도 관계없어요. 그다음 엔드 넣고 슬래시 때문에 붙여야 돼요. 쌍따옴표. 그다음에 엔드 뒤에는 전체 페이지 수니까 페이지스 S만 붙이면 됩니다. 근데 야가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슬래시 앞뒤로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요 쌍따옴표 안에서 여기서 야를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왜? 공백도 문자거든요. 여러분 띄어쓰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막 띄어봤자 안 띄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고 쌍따옴표 안에 여러분들 요게 띄어쓰기를 해줘야지만 요 공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거만 기억하면 돼. 지금은 요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서 플러스 또 설명할 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요걸로 잠시 가볼까요? 자, 문제 속에 요걸로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 마저 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페이지, 그 다음에 뒤에는 페이지스, 중간에 슬래시 넣어주면 되고요. 자, 결과 저장하고 확인해 볼까요? 인쇄 및 보기. 오른쪽 보면 1 슬래시 4. 근데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되고요. 이러면 기본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할 게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페이지 번호에 대해 출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출제되는 형식.
모양새인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어, 현재,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 1페이지면 1페이지. 이렇게 나오게끔 하고요. 자, 이것은 좀 쉬우니까 001페이지로 출력하시오. 또 고민이 됩니다. 요 모양새인데요. 001 페이지가 1페이지만 할 만한데, 이렇게 출력해라면 전체 페이지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이걸로 여러분들 커버하지 못합니다. 요때 제시한 함수가요. 포맷 함수가 있어요. 포맷 함수 사용 예를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부터 먼저 보면요. 포맷 함수는 형식 문자 함수입니다. 우리 예전에 엑셀에서 이 포맷 함수는요, 뭐와 같았냐면 엑셀로 따지면 텍스트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그때 배열 출시할 때 했거든요. 형식 문자 함수. 얘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쓰느냐? XS에서 자, 발로 열고 인수, 형식 이음. 주로 인수는 페이지 번호니까 페이지나 페이지스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인수 안에 여러분들 함수로 또 넣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걸 써야 돼요. 요건 인수는 페이지 번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를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함수. 그래서 형식 문자 함수라 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쓴다면 1페이지면 요렇게 그럼 현재 페이지 번호만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포맷 함수 쓰라고 어떻게 게시돼 있죠? 그럼 포맷 인수 자리에 현재 페이지 번 함수가 들어가죠. 페, 어, 대괄호 안에 페이지.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001 페이지 형식으로 그러면 쌍따옴표의 형식은 000 페이지. 이라면 여러분 여기 1 페이지 1이 나올 거 아닙니까? 0은 두 개는 x랑 똑같아요. 입력값이 없으면 0으로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1은 야가 요 마지막 0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건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된 문제인데요. 야가 만약에 기본적인 형태라면 어, 현재 페이지가 홀수 페이지인 경우에만 어떻게 이렇게 현재 전체 5페이지 중 현재 1페이지 요렇게 출력을 해라고 나옵니다. 출력도 표시하시오. 이 말은 짝수 페이지는 표시하지 말아줘요. 현재 페이지 홀수 페이지인 경우에만 이런 형식으로 표시하셔 놓고 야도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그 MOD 함수가 나오거든요. MOD와 여러분들 if를 쓰는 엑셀에서 if는 i가 두 번 들어갑니다. 이것도 소문자 넣어드릴게요. 요 함수를 사용 이렇게 나옵니다. 범위 함수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if를 쓰냐 이거죠.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엑셀에서는 if잖아요. 엑세스는 if는 쉽게 말하면 일부러 i를 더 붙인 건 아니고 엑세스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빠른 조건 논리 함수가 필요합니다. 좀 빠른 if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i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해당 컨트롤 원본을 하셔가지고 는에서 여러분들 if
if입니다. 발로 mod 함수, 요거 함수 준비부터 해줬는데, mod 함수는 여러분들 인수 1 띄우고 mod 인수 2. 엑세스는 이렇게 써야 돼요. 엑셀은 mod 쓰고 발로 열고 인수 1, 인수 2거든요. 엑셀이. 엑세스는 요거 쓰는데, 하는 무슨 뜻이냐면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었을 경우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여기 mod 함수고요. 네, 두 번째 if는 똑같습니다. i가 두 번 들어서 조건, 콤마, t, if입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t값, 그 외에는 f값이거든요. 조건 만족 시 t값을 출력하고 그 외에는 f값인 거짓값이죠. f값을 출력하죠. 엑셀 계정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함수 공식을 사용해서 한번 써보면요. 자, 여러분들 인수 1은 뭐 넣을 거냐면 여러분들 홀수 페이지는 인수 2로 나눴을 경우거든요. 홀수 짝수 구분은 인수 2 뭘로 나누니 2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대괄호 안에 현재 페이지가 인수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페이지 수가. 요것을 띄우고 MOD 2로 나왔을 때 그 나머지가 이꼴 홀수 페이지는 1이죠. 1이 나온다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현재 페이지 번호를 구해서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1이 나온다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0이 아니라면 이라고 돼요. 0이 아니면 1이죠. 혹은 이꼴 1이라면 하면 홀수죠. 그럴 때 형식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요때 쓰이는 게 t값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쌍따옴 핸드 보는 전체 페이지거든요. 페이지 뒤에는 페이지스 이렇게 그 다음에 띄우고 핸드 띄우고 페이지 중 현재 공백 띄어쓰기 여기까지 띄우고 핸드 현재 페이지 모드는 페이지 그 다음에 핸드 쌍따옴표 안에 페이지 여기 t값에 요거만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 없이 여기서 살을 붙여서 나왔던 문제 if입니다. 그 외에는 F값으로는 뭘 처리한다? 아무것도 표시하기가 된다. 쌍따옴표 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이도가 제일 올라가는 거죠. 왜? if 알아야 되고, mod 함수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10 나오면 이제 수험생이 오면서 엑셀 진짜 어렵게 나왔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더 이상 올라갈 난이도 없습니다. 포배남 같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끼는 거죠. 어,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되죠. 일단 요것은 전체 띄어쓰기죠. 요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띄어쓰기 들어가야 됩니다. 만들 때, 5페이지 중 띄우고, 현재 띄우고, 요거 띄어쓰기하고 쌍따옴편에 끝내야 되고요. 뒤에 페이지 붙죠? 그 페이지.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잘 되는 거예요. 요것을 기억하면 혹시나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죠. 또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책을 덮고 내일부터 책을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프린트물 봅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닫아버리고요.
자, 프린터물 10페이지입니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그 다음에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보충 기출 유형 1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탐색창에서 왼쪽에 여러분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을 디자인 보기로 요 보고서는 여기 보고서 밑에 요 있죠? 만들어져 있죠? 야를 디자인 보기.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여러분들 구역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이게 막바로 제가 설명하고 타이핑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나는 여러분들 액세스 기출 문제 프린트를 보고서 완성 문제입니다. 기출 유형 1. 뭐 쉬운 건 좀 넘어가고요. 포인트 잡을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시야 코드 머리글 영역은 요겁니다. 이 구름 머리글이거든요. 요게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 아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1번 문항은 일단은 페이지마다 반복 나오잖아요. 페이지마다 반복. 이 말은 반복이 나왔잖아요. 반복 싫은 거예요. 아까 했던 이게 책했던 내용이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야 코드가 변경되면 매 구역 전, 자, 매 구역 전이 나왔습니다. 구역 전에 어떻게 하라? 페이지를 바꿔라 이겁니다. 페이지 변경이 나오죠. 이것은 페이지 바꿈이라는 설정인데요. 야는 구역 전입니다. 왜? 구역 전에 바꿔랬어요. 페이지. 그래서 이거 보고 구역 전. 그럼 우리가 설정할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야고요. 1번. 두 번째 두 가지를 설정하는 문제거든요. 반복 실행 구역 예, 페이지 바꿈 구역 전. 이 그룹 야는 지금 그룹 머리 거라 알겠습니까? 구역의 속성 시트 창에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그룹 머리글이 나오기 전에 페이지를 딱 다음 페이지 넘기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룹 머리글 구역에서 속성창 떠져 있다면 한번 클릭, 안 떠 있다면 더블 클릭. 구역 맞죠? 그룹 머리글 맞습니다. 여기 보면 반복 실행 구역 예로 하시고요. 여기 보면 페이지 바꿈이 있거든요. 시험 잘 나옵니다. 책이 없는 내용이 다 잘 나옵니다. 페이지 바꿈 여러분들 구역 전 있고 후가 있고 전후가 있죠. 구역 전에 페이지를 왜 바꾸는 겁니까 도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하가 시야 코드 머리글 구역 전 뭐 일단 시야 코드로 나오다가 다음 시야 코드 머리글에 나올 때 탁 잘라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룹마다 각 페이지로 출력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는지.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겠다. 보세요. 시야 코드는 그룹된 데이터거든요. A0077 다음에 올렉이 나와야 되는데 또 구역 그룹머리 거를 새로운 그룹이 나오기 전에 이 구역 전에 잘라버리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역전에 나누면 그룹별로 각각의 페이지로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쓰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다. ESC. 자, 1번은 요겁니다. 1번. 그 다음 여러분들, 2번 문항은 우리가 정렬이죠. 정렬은, 정렬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좀 쉬울 겁니다. 정렬할 때는 여러분들 그룹화 및 요약 그룹의 그룹화 및 정렬을 클릭. 시야 코드는 그룹되어 있죠. 자, 프린터 보시면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정렬 추가한 이거 오름차순 정렬했지 않습니까? 정렬 추가. 일단은 주문 일자 선택하시고요. 정렬할 필드를 선택하면 기본 정렬 오름이 되거든요. 손댈 거 없어요. 오름차순이니까. 끝났습니다. 이 끝이에요.
2번 문항 끝. 자, 숨기시고요. 3번은 여러분들, 3번도 참 잘 나오는 건데. 3번 문항이 뭐냐면 키워드가 본문 구역에서 할 건데 하는 본문 구역. 본문 구역에 여러분들 시야 코드 필드가 연결된 컨트롤 있죠? 필드의 값이 여러분 이전 레코드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일한 경우죠. 같은 경우 여기 키워드죠. 동일한 경우에 표시되지 않도록 이 말은 여러분들 뭐가 키워드냐면 이겁니다.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표시되지 않도록 이 말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인쇄 미리 보기로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필요 없죠?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 말이에요. 이 다음 레코드인데 이전 레코드와 이하고 같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어, 이게 무슨 기능이냐? 중복 내용 숨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중복 내용 숨기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한번 해보면 이건 요 필드가 설정된 컨트롤 선택을 작업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보면 시야 코드 아닙니까? 이거네. 본문이야. 이하를 선택하고 속성창에서 우리 항상 모드 탭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스크롤 바를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속성이 있어요. 아니고 돼 있잖아요. 예로 하시면 예로. 그리고 여러분 예로 했다면 요 중복 내용 숨기기 예입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이제 보세요. 없죠? 이러면 잘 된대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 다 확인해야 돼요. 왜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잘 된 거고. 예스. 그다음 여러분들 배경색은 본문 구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본문의 요 배경이 색깔 넣을까요? 그 본문 구역을 선택하고 본문 구역 속성 창을 띄어서 구역이 본문이 돼야 됩니다. 자, 배경색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배경색에 교차행 색깔 넣어라. 그러면 눌려보면 화살표, 교차행이라는 색상명이 있어요. 교차행. 그러면 배경색이 하면 되죠. 그러면 4번 문항은 본문에, 4번 문항은 본문 구역에 뭐 넣는 거예요? 본문 구역에 배경색을 지정한 배경색. 배경색을 여러분들 교차행으로 야는 선택하면 되죠. 야는 본문 구역 속성에 있어야 되죠. 교차. 그러면 헤트만은 약간 회색 계통이 들어가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시야 코드 바닥글은 여기 그룹 바닥글이에요. 그룹 바닥글 나오시는 건 직계함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주문 횟수 옆에 언바운드 있지 않습니까? 얘를 선택하고, 자, 요 컨트롤에 여러분들 문제 봤다면은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되도록. 야,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는 게 나왔네요. 5분당 우리 책에서 봤던 형식은 없고, 그냥 해당 컨트롤 원본에서만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개수 구할 때. 그 표시가 5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AND 연산자를 써야 되죠. 문자열 결합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형식에서까지 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 원본에서만 끝내야 돼요. 그럼 해당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카운트 쓰면 되는데 요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요. COUNT 갈로 열고 외표. 요 뒤에 and 넣고 뒤에 뭐 붙여야 돼요? 핵자라는 글자 붙여야 되죠. 예, 조금에 설명드렸죠. 컨트롤 원본에서만 설정할 때 무엇을 총 레코드 개수 아닙니까? 전체 레코드 개수. 요것은 시야 코드 여러분들 바닥글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룹 바닥글에서
설정하면요. 야는 직계 함수를 설정하면 설정시는 그룹별 직계가 되는 겁니다. 직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에서 카운트 별표 엔드 해 이거 넣으시면 되죠. 자, 엔드 연산자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컨트롤 원본에 가서 넌 카운트 별표 엔드 회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를 하면은 4회 다음 회는 넘겨볼까요? 그랬더만은 2회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려오시면 본격적으로 보고서하는 거 하고 이제 VBA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